이번 시간에는 자수성가한 큰 부자,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았다든가 뭐 어떤 횡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어떤 근면성실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당대의 큰 부자,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그 정도,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의 큰 부자, 그런 부자를 자기 당대에,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떤 미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부자가 된 분의 사주를 한번 다루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자가 된다. 이 말은 부자가 되려면은 보통 부자가 되려면 사주에 이렇게 재성이 있어야 된다. 재성이 있어야 된다. 또는 식신과 식상과 재성이 같이 있어야 돼서 식상생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식상생재격이 이루어져야만이 큰 부자가 된다.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명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나 전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. 물론 이 식상과 재가 잘 구성되어 있을 때도 물론 큰 부자가 되지만 사주에 식상과 재성이 없더라도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격국이 그 격국의 성격에 맞게 격국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죠. 실질적으로도 많은 돈을 번다. 그 많은 돈을 버는 방법에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어 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또는 뭐 먹는 것을 뭐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방법도 있고, 또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잘 투자해서 부동산을 뭐 어떤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써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교를 지어서, 그러니까 학교 재벌,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 재벌들이 많이 있죠. 그러니까 문서를 다루어서 재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런 경우도 있고, 또는 뭐 그런 그러니까 문서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재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조금 드물 수 있지만은 과거에도 그랬고,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관료로서 하면서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, 또는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, 예를 들어서 식상격이다. 식상격이 만약에 부자가 된다.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재를 만나 가지고 재성과 식상과 재가 이루어질 때 식상생재로 큰 부자가 되는 수도 있고, 그냥 상관격이다. 상관격은 그런 부자가 될 수 없느냐? 상관격이 재를 본다면은 부자가 되겠지만은, 또 상관격이 인수를 봐서 상관폐인이 된다면은 또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문서를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고, 학문을 해서,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문서를 뭐 이용하거나 이런 거, 또는 뭐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될 수가 있죠. 충분히 가능하죠. 그래서 뭐 상관격이 항상 재만 있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생재 안 하고 상관폐인이 돼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성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? 용신이 재라면은 재성은 반드시 또 식상을 봐야만이 부자가 되느냐?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. 재성이 인수를 봐도 역시 부자가 될 수 있죠. 재격폐인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또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고, 그러면 정관격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? 정관격은 재성을 봤을 때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, 또 정관격이 인수를 봐가지고 격국이 잘 이루어졌을 때도 역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라든가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면서도 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폐인이 된다.
어떤 사주가 정관 폐인격이라 그러면 그냥 평범한 공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그 인수라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동원해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 폐인격에서도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월급격이나 양인격도 충분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격국이 제대로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모두 유정하면서도 유력한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어느 격국이라도 다 거부가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출중한 인물이 된다든가 역사적으로 기록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주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꼭 식신격이 재를 보거나 또는 제격이 식상을 보거나 또는 뭐 제격이 관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만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또 식상격이라고 하면 항상 재를 봐야만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식상격에서도 예를 들어 식신격이다, 식신이 용신이다 했을 때 칠사를 본다면은 식신대사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격국이 어떻게 해서 성격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, 뭐 식상격이 식상과 재가 없으면 부자가 아니다, 이런 것은 전혀 사주의 그 논리에 맞지 않고, 실질적으로도 현실에서 주변에 많이 한번 살펴보십시오. 살펴보시면은 반드시 식상과 재가 사주에 하나도 없는데도 큰 부자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인수격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수격이 뭐 예를 들어서 인수격이 뭐 재를 봤다 이랬을 때도 인다라면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죠. 인다격이라면, 인수가 강력하다면은 재를 봤을 때 큰 부자가 될 수 있고, 인수격이 식상을 봐도 편인투식으로 해서 큰 부자가 역시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격국이 특정한 식상과 재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,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, 모든 격국은 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. 그 격국이 삼자균정, 그러니까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모두 유정하고, 이 삼자가 모두 유정하면서 동시에 유력하다면 누구나 다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꼭 조상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자기 당대에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. 이 사주는 거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뭐 전혀 없었다기보다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의 빈 주먹으로 시작해 가지고 당대에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의 큰 부자가 된 분이죠. 이분의 사주를 오늘 풀어보면서 모든 격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, 이 사주는 해월에 탄생한 경금일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금수식신격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금수식신격. 그래서 금수식신은 어떻게 해야만이 잘 성공할 수 있느냐, 금수식신 희견관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희경관. 그러니까 조후의 문제죠. 그러니까 금수식신격은 어떤 그 관사를 보면은 좋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해월의 경금인데 천간에 정화가 두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식신격이 정관을 봐서 금수식신 희경관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연지와 월지 간에 해묘합을 해서 이게 목국이 동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부자인데 어떻게 정제가 이렇게 있는데 큰 부자가 될 수 있느냐,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여기서 해묘합 삼합을 해가지고 목국이 동함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용신이 뭐냐, 용신은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용신이 된다는 겁니다. 해 중 간목이니까 편재격이죠. 편재가 용신이 되니까 결국은 이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하면은, 이거 이제 이걸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 화생위재라고 합니다.
화생위제 그러니까 식상과 재성의 합이 목으로 바뀐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생위제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식상이 재성으로 바뀌어 가지고 일종의 식신생제격이죠. 식신생제격으로 바뀌어서 용신이 뭐냐 할 때 용신 간목 편제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 같은 편제, 간목 편제가 이게 용신이 되는데, 동시에 볼 것 같으면 일간이 경신일주의 축토에 역시 통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간이, 간요지동으로서 매우 힘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상신으로 볼 수 있는 그 재성도 힘이 있지만은, 그 다음에 이 식신이 제로 바뀐 거거든요. 식신생제격과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. 이 사주는 식신생제격하고 거의 유사한 사주가 되는데, 천간에 이제 정화가 이제 혼잡되어 있습니다. 재성이 혼잡되어 있는 것은 약간의 흠이 될 수가 있고, 또 하나는 이 사주에서 이제 식신생제격으로 격국이 이루어졌는데, 그러니까 화생위제하면서 식신생제격으로 격국이 이루어졌는데 일간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고 상신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삼자가 균정하게 유정하면서도 유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격국이 잘 이루어져서 그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, 하나 흠이라면은 이 정관이 두 개가 이렇게 중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. 정관이 두 개가 투출해서. 그래서 이 사주의 병은 이 관성이 중복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의 사주의 병으로서 작용을 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이 재성이 을목이 투출해서 정제가 투관했는 것도 역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구조는 아니다.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큰 애로사항은 아닙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주에서 이 중관이 해소될 때마다 해소되는 시간에는 이게 이제 큰 병은 아닙니다. 정화가 두 개나 나와 있지만은 이 정화는 지지에 통근하지 못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.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중관이지만 중관의 폐해가 크지 않다. 중관의 폐해가 크지 않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중관으로서 폐격은 폐격인데, 여기서 이제 이 사주에서는, 금수식신 희경관이지만은, 금수식신은 희경관해서 정관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, 이렇게 중관된 것을 반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중관이 정화가 두 개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 사주의 특징이기도 하고, 동시에 사주의 병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주에서 대운에서 이 정관을 제어하는 운에 상당한 발복을 할 수가 있다. 이 사주의 구조는 그렇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정관들이 이제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서 무근한 상태에 있다. 그리고 정관이 두 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자식을 거느릴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 자식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식이 약간의 또 짐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구조다. 또는 관성을 누리기가, 그러니까 명예를 누리기가, 그러니까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천상 이 사주는 이 관성이 사주의 조부를 충족하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정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화생위제격에서 그냥 조부만 충족하는데 중관이 됐다는 것이 사주의 큰 흠으로 남아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대운에서 이 두 개의 정관을 청하게 만드는 운에 이 사주가 상당한 발복을 할 수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원사주는 용신과 상신과 일간이 모두 유정하면서도 힘이 있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원사주에서 이미 갖추고 있고, 약간의 흠으로서 중관이 되어 있는 것은 있지만 그 중관된 관성들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여서 뿌리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화생위지한데 정제가 이렇게 투간에 있는 것도 약간의 흠이 되지요. 이 정제가 있는 것도. 그리고 또 이것도 또한 뭐 충신으로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대운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초년 이 병술 대운에서는
화생위제 그러니까 결국은 적격인데 편적격 사주가 되죠. 이 사주는 편적격 사주가 이 병화와 정관 두 개가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됩니다. 그래서 이 6세부터 15세까지죠. 15세까지 한 10여 년 동안 초년에 10대 그러니까 사춘기를 보내는 이 시기가 상당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후에도 지금 10대에서 20대 올 때도 이 을유대운 같은 경우도 이 을목도 반가운 글자가 아니고 그 을목이 와서 목생화에서 이 사주의 병인 정관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큰 발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. 그러면 갑신대운 세 번째 있는 갑신대운에 올 것 같으면은 이제 갑신대운에서는 이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간목이 이렇게 운해서 이 간목은 편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해중 간목이 떴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주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. 야심찬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후에 개미대운이나 이모대운은 천간으로 식상이 옴으로 인해서 천간으로 온 이 식상들이 이 정관, 중관대에 있는 두 개의 정관을 다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당한 어떤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신사대운 같은 경우에도 그 올 것 같으면 신사대운이 오면은 신금이 이렇게 떴어요. 신금은 이제 급제니까 이 정관들이 두 개의 정관이 이 신금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힘이 다소 소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크게 나쁜 운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경진대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경진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금이 이렇게 운에서 왔어요. 운에서 와가지고 이제 비견이 왔는데 정관이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큰 일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지에 있는 진토가 와서 일지랑 신진합해서 수국이 동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관이 제어가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을경합을 하게 되고 이제 신진합에 수국이 동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시기에는 부침이 일어나게 됩니다. 상당한 부침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진대운에 이제 이분이 그 뭐 88 올림픽 유치하는데도 공을 많이 세웠지만 동시에 87년도에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. 87년도가 이제 정묘년인데 또 이 관성이 또 왔습니다. 그래서 관성 정화가 세 개나 되기 때문에 자리를 버틸 수가 없죠. 그래서 물러나고 그 후에 이때는 이제 기묘대운에 들어가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. 정치계에 입문하게 돼서 결국은 이때는 이제 그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 사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분의 사주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사주입니다. 정주영 회장의 사주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갑신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진대운에 걸쳐서 이렇게 맹렬한 활동을 했고 초년에는 뭐 이렇게 다소 부침이 있었고요. 이 1대운, 2대운은 큰 발전이 없었고 시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갑신대운부터 거의 한 50여 년간 승승장구해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구설수에도 오르고 시련이 있었죠. 그래서 이제 80대의 중반에 이제 타계를 하시게 되는데, 요 대우는 이제 좋지 않았던 것이죠. 왜냐, 이 기토가 와서 이 중관, 사주의 병인 중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
이 정관이 두 개의 정관이 청하게, 그러니까 두 개의 정관이 제어가 돼서 한 개가 되든지, 그러니까 합의돼서 한 개가 되든지 극이 돼서 한 개가 되든지, 어쨌든 두 개의 정관의 그 중관된 상태가 해소가 돼야만이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, 마지막 그 김효대원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와서 정관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걸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. 정주영 회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부모로부터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맥주먹으로 빈 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당대에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큰 부자가 되신 분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세월은 거의 한 50년이 걸렸다. 그러나 그 이분의 당대에 뭐 정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분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자수성가한 큰 부자의 사주다. 왜 그러냐?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삼자 균정하면서 동시에 유정하고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다,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고, 큰 부자의 조건은, 다시 정리하자면은, 큰 부자의 조건은 반드시 식상과 재가 있어야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. 식상과 재가 전혀 없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수가 칠사를 봤을 때도 인수용살격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고, 또 인수용관격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고, 정관폐인격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. 또는 양인격에서도 역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양인격이 양인대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도 큰 부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, 어떤 사주가 큰 부자가 된다 할 때 꼭 재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식상이 있어야만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